자, 이번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일단 CSS를 스타일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일단 엘리먼트 스타일링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CSS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div 해가지고 제가 안녕 말고 div를 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div 한 다음에 빨간색 박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너비 200픽셀, 그 다음에 높이 2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레드 이렇게 주게 되면 빨간색 박스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근데 아까 제가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왜 그런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HTML을 작성하다 보면 HTML 레이아웃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HTML을 작성하게 되면 HTML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트리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트리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일 상단에 뭐가 있냐면 HTML이 있습니다. HTML. 제일 상단에 HTML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녀석의 자식으로 뭐가 있다? 헤드하고 바디가 있죠. 그죠?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이 바디에 파생된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내부도 있을 수도 있고, 뭐 div도 올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내부의 자식으로 뭐 여러분들이 만약 UL을 만든다, 그럼 UL이 오고, 뭐 만약에 그리고 LI를 여러분들이 뭐 한 3개를 만들었어요. LI,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 LI, 그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는 A를 만들었어요. A 엘리먼트. 근데 이 A 엘리먼트에 뭐 div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p 태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많아요. 그러면 현재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HTML을 작성하면 이런 트리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해가지고 요 요소에 접근해서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해야 된대요. CSS 디자인을 여기다가 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자를 이용해서 뭐 누구를 선택한 다음에 뭐 UL,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뭐 A, 뭐 그 다음에 div,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게 복잡해지게 되면 요 선택자가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주던지 아니면 후속 선택자를 이용하던지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지만, CSS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얘를 뭐 컬러를 반영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텍스트 뭐 레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클래스 이름을 만들고, 이 클래스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컬러 레드라는 거를 심어놨어요. 레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굳이 얘를 직접 이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이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가만 부여하면 컬러 레드라는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으로 내가 원하는 녀석을 찝어가지고 그 녀석한테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떻게 된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너비 200픽셀이에요. 그러면 W 200픽셀이라고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W 200픽셀. 물론 이제 라이브러리 클래스가 무조건 100%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고, 요즘 트렌드가 다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요즘 실무 트렌드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제 BG 블루라고 쓸게요. 블루. 얘는 백그라운드 컬러가 뭐다? 파란색이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블루라 썼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나름대로 정의해두고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여기다가 저는 네브라 쓸게요. 여기다가 클래스 주시고 어떻게? W 200픽셀, 그 다음에 H 200픽셀, 그 다음에 BG 블루, 이런 식으로만 클래스를 부여하게 되면 똑같은 빨간 박스가 파란색 박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을 무슨 방식으로 한다?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CSS 디자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CSS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 현대 CSS 디자인 트렌드가 이 방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걸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둘 다 같이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얘의 장단점이 있고 얘의 장단점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다? 만약에 이 엘리먼트가 디자인이 많아진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썼을 때 그 클래스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죠. 반면에 내가 원하는 녀석을 콕 집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당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게 뭐하다? 편하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일반적인 CSS 작업은 일단 CSS 선택자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그 레이아웃의 구조를 다 일일이 파악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선택자를 이용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뭐다?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요걸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 일반 CSS 디자인 방법, CSS 디자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얘는 라이브러리 클래스를 이용한 CSS 디자인 방법이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